사람을 위해서 법률적인 행위를, 법률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durable power attorney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 이제 특히 이러한 그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한 앞에서 나왔는데, 지금 시험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짜투리, 거의 끝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끝에서. 이건 야비한 거죠. 시험이 여기서 나오지,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서는 안 나와요. 다 아니까. 여기죠. 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죠. 시험이 점점 그래요. 기분 나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룰을 공부하면서 내가 룰은 이제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들,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팩트 패턴을 우리가 제공했을 때 굉장히 또 이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룰을 다양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배양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주인이 죽는 경우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커먼로 자체는 커먼로 자체는 뭘까요? 커먼로 자체는 주인이 죽게 되면 당연하게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이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 행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무효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제3자한테 통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경우에 따라 뭘까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살았는지 알고 계속 우리 같으면 이메일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는데 이 사람 전화도 안 받네. 결국 이제 2개월 전에 죽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먼로 입장일 경우는 뭘까요? 그냥 죽었으니까, 2개월이든 3개월 전에 죽었으니까, 그동안의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죠? 발생된다 하더라도 다 무효죠. 사람 본인들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이 소수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지를 받아야지만, 이제 제3자 통지를 받아야만 그때 가서, 그죠?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3자가 통지 받을 때까지 이제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룰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majority opinion하고 minority opinion, 우리 같으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사이가 법률 관계는 어차피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동시에 좀 이해를 하고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오늘 한 게 배운 거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늘 배운 것들을 완벽하게 오늘 중으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주 하는 것마다 다 외우고 기억하고, 그죠? 시험 풀고, 그죠? 시험 문제 풀고 하게 되면 사실상은 학기 말에 가서 시험보다 별 지장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중원 되고 또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고 또 시험 문제 풀고 똑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못하러 또 합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한 번 하고 요 끝날 때도 시험은 됩니까? 어떻게 지금이 어떻게 4월달이죠? 4월달이면 한 5월 하순경이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돼요. 그리고 MB는 이제 요거 공부하면서, 그죠? 수업 들으면서 MB 문제 풀면 돼요. 그죠? 문제 풀고 그러면 동시에 이런지 하면 돼요. 동시에 MB 문제를 오늘 한 30문제, 많이 푸는 사람은 50문제 이렇게 하루에 풀어요. 풀고 동시에 저와 이렇게 매주 하고 시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MPT 문제를
일주일에 한번 풀고, 그렇게 되면 뭐 시험에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것 뿐이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뭐 따로 신입생들은 없잖아요. 신입생들이 없네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이제 뭐 다 준비됐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은 뭐 제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시험이 준비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따로 여러분들 뭐 이러한 대리권에 대한 문제, 소위 이제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에 대한 문제를 따로 과목을 요거 한 과목씩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들어가지고 뭐 학점 따기 위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시험 보는 데는 뭐 별로 그렇게 그죠? 필요한 건 아니죠.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룰들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또 문제를 풀고 이게 방법이죠.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계약이란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리권의 계약은 자 프린시팔이라고 했죠. 프린시팔 주인 자체 그죠? 내 본인 자체가 하시라도 언제든지 그죠? 뭐 에이전트를 그죠? 해고시킬 수 있는 거죠. 나가라는 거 필요 없다. 뭐 기분 나쁘다 뭐 하든지 일 못해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터미네이션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오로지 프린시팔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윤리도덕은 있겠지만 그죠?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뭐 그죠? 자른다는 건 또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NPR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그죠? NPR이 뭔지 아시죠? 이게 변호사 법조윤리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can terminate 그죠? 어터니를 anytime 하면 되죠. anytime. 하지만 뭘까요? principal이 liable for damage. 자,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손해에 대해서. 어떤 경우 계약이 종료 전에 그죠? 만료되기 전에 그죠? 끝냈다 그러면 뭘까요? 자, 계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약인데 자, 여기서 종료시켜 버렸어요. 야, 너 기분 나빠. 나가. 그러면 계속적인 거래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요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이제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요 상태에서 어물쩡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그 에이전트를 신뢰해 가지고 요 프린시팔을 대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이전트 릴레이션십 자체가 법적으로 종료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종국적인 책임 자체는 결국은 뭘까요? 이 손에 대한 배상은 그죠? 주인한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건 이제 요거는 제3자의 거래죠. P와 제3자의 거래고 요 사람은 이제 에이전트라는 사람은 중간에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결국 이제 P가 나중에 가서 A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변론하고 일단 법적으로 P가 제3자에 대해서 그죠? 손해배상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 불법한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actual authority가 있고 express authority가 있고 imply authority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늘상 시험 나오는 건데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actual은 기본적으로 actual은 뭘까요? 뭐 그냥 확실하게 실제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는 당연하게 프린시팔 자체가 계약에 대해서 자 실적인 에이전트가 권한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에이전트가 행한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책임은 전국적으로 누구한테 가죠? 프린시플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간단하죠. 근데 시험은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임플라이라든지, 임플라이 어소리티가 나오죠. 한번 어떻게 될까요? 자, 명시적인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명시적으로 에이전트한테 이제 권한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한 거니까, 특히 이제 구두로 하든지, 자, 문서로 하는 경우, 당연하게 이제, 야, 너 저기, 에이전트한테, 당신 저기 가서 인감증명서 하나 띄워와. 내가 어디 할 테니까 부동산 매도용으로 좀 띄워와 주시오. 그래서 인감을 줬어요. 인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인감을 띄워서 이제 일단은 도장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프린시팔의 그죠? 부동산을 제3자한테 매도해버렸어. 자기가 사인하고.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도장 다 줬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명시적으로 프린시팔이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 사람이 뭐 횡령한 거죠. 횡령했죠.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이제 결국 법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건 뭘까요? 제3자가 뭐 당연하게 이건 내가 정당하게 산 거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한테 주인이 이제 결국은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금액만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모르는, 돈이 없다 그러면 뭘까요? 그냥 돈 손들어 버려야죠. 뭐 돈 없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횡령하든지 형사 고발하든지 뭐 그건데 형사 고발했다고 뭐 민법상에 손해배상 어떤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자기 돈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시적인 권한 행사를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implied authority, imply라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암시한다라는 뜻도 있겠죠. 암시한다, 뭐 시사한다, 의미한다, 함축한다. 뭐 그냥 우리가 보면 암시적인 어떤 권한이다. 암시적. 그러니까 위에는 명시적인 권한이지만 지금은 밑에는 암시적이 아닌 묵시적이든 명시적인 권한이 아닌 뭐 암시적이다. 그런 권한을 볼 수 있겠는 거죠. 암시적인. 그러니까 뭘까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명시적인 어떤 권한이 위임있다고 보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꼭 우리가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된 그런 대리권 위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 보든지 우리가 이건 그 명시적인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 귀인과 대리인 사이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어떤 과거의 어떤 거래 상태 행위 자체가 거래가 뭐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 뭐 그처럼 이제 관습적인 경우도 해당되죠. 관습적인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관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명시적인 권한이 아닌 무임 외에든 다 이런 게 속하겠죠. 뭐 명시적인 거, 그 다음에 암시적인 거, 뭐 불법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불법적인 건 이제 권한이 위임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명시적이라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 문서나 구두로 정확하게 표현된 걸 하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보게 되면 유사한 명시적인 권한의 그죠?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내용,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자, 결국은 뭐
내가 묵시적으로 내가